우리가 이제 부피와 질량을 측정하면 물질의 특성인 무엇을 나중에 구할 수가 있냐면 밀도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제 부피부터 설명을 할 건데, 부피라는 거는 물질이 차지하는, 그렇죠, 공간의 크기거든요. 근데 부피는 양을 측정하기 때문에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그죠, 물질의 특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위는 밀리리터나 리터나 세제곱센치나 세제곱미터가 있는데, 이렇게 세제곱센치나 세제곱미터로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보통 모양이 규칙적인 고체의 경우에, 모양이 규칙적인 고체는 규칙적인입니다. 모양이 규칙적인 고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부피를 잴 수가 있냐면 자로 잴 수 있죠. 어떻게 잴 수 있다? 그렇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높이는 뭐에 해당하냐면, 그렇죠, 두께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제 세제곱이죠. 세 번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보통 밀리리터나 리터는 액체의 부피 이제 측정하는 데 많이 쓰긴 하는데, 어차피 무엇을 사용하든 크게 상관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 단위 관계를 살짝 알아두셔야 되는데, 1세제곱미터는 그렇죠, 1000리터고요. 이게 한번 시험에 나온 학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1리터는 1000ml고요. 그 다음에 1ml랑 단위가 뭐가 동일하냐면 1세제곱센치의 단위가 동일합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피 측정을 할 때 아까 쌤이 모양이 규칙적인 고체는 자로 재면 된다 그랬고, 일반적으로 액체의 부피는 눈금 실린더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가끔 피펫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생김새는 스포이트처럼 생겼는데 이제 많은 양의 액체를 잴 수 있고요. 부피 플라스크는, 플라스크 아마 보신 적 있을 텐데 거기 이제 눈금이 그어져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눈금 실린더만 잘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양이 아까 쌤이 규칙적인 거는 자로 길이를 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모양이 불규칙하면서 이제 만약에 물에 녹지 않는 고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로 묶어서 처음에 이제 물의 처음 부피를 재겠죠. 뭐 물의 처음 부피를 쟀는데 예를 들어서 50.0ml였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실에 묶어가지고 이제 실의 부피를 무시하는 거고요. 이렇게 나사못을 넣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물의 높이가 얼마가 됐냐면 제가 임의로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70.0ml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고체의 부피는, 그렇죠, 차이만큼이죠. 70에서 50을 뺀 얼마만큼이다? 그렇습니다. 20.0ml다. 그런데 왜 자꾸 선생님이 뒤에 .0.0을 쓰냐면, 우리가 이 눈금 실린더의 눈금을 읽을 때는 최소 눈금, 가장 작은 눈금을 얘기합니다. 최소 눈금의 까지를 읽어줘야 되냐면 금자입니다.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를 어림잡아 읽어줘야 되는 게 이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물의 경우는 수면이 이렇게 오목하거든요. 그런데 수온의 경우에는 수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가 이렇게 볼록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읽어주셔야 되냐면, 우리가 물의 경우는 이렇게 오목한 수평한 부분, 이 부분에 눈높이를 맞춰야 되고, 수온의 경우에는 이렇게 볼록한 이 부분에 눈을 맞춰서 우리가 눈금을 읽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코르크 마개처럼 어떤 애들, 그죠, 물에 뜨는 애들, 물에 잠겨야 되는데 물에 뜨는 애들은 부피를 무시할 수 있는 철사로 눌러가지고 가라앉히겠죠. 그때 늘어난 물의 부피를 측정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체의 부피도 우리가 잴 수 없는 건 아니죠.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근데 이제 물에 녹지 않는 기체의 경우입니다. 물이 들어있는 수조에다가 눈금 실린더를 거꾸로 세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뭐 물의 높이가 뭐 이만큼이었다고 하자. 여기가 다 이렇게 물이 차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 뭐 뷰테인 가스가 이렇게 빠져나왔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 빠져나온 뷰테인 가스가 이 물을 밀겠죠. 여기 이제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기체가 차면 이 물을 밀어낼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밀려난 만큼의 차이, 그 차이가 뭐가 된다? 그렇죠, 기체의 부피가, 그렇죠, 기체의 부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알아두실 게, 만약에 내가 재려고 하는 물질이 물에 녹는 고체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물에 녹는 고체일 경우는 뭐만 아니면 돼요? 눈금 실린더 안에 물이 아닌, 이를테면 식용유나 에탄올 같은 물이 아닌 다른 용매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게 예전에 어떤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한번 나왔었어요. 그다지 이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나치기 쉬운 거죠. 다른 용매를 뭐 하면 된다? 그렇죠. 넣어주면 된다. 이제 우리가 이제 물질의 부피를 재었다면 이제 질량만 측정하면 이제 밀도를 나중에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질량이라는 거는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갈게요. 물질의 고유한 양이죠. 측정 장소에 변하지 않고 윗접시 저울이나 양팔 저울을 사용하고요. 단위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단위가 미리그램까지 아마 나올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램으로 바꿔줘야 될 텐데 일단 1kg은 그렇죠. 1kg이 몇 g인지는 다 아시죠? 1kg은 1000g이고 그 다음에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이제 분동이 1g은 1000mg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리그램으로 나왔을 때 뭐 예를 들면 어떤 분동이 500mg이다. 그럼 이거 g으로 바꾸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앞으로 3칸을 가셔야 되죠. 그래서 0.5g으로 바꾼 후에 아마 계산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여기 이제 밀도에서는 계산 문제가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적인 부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윗접시 저울 사용법을 알아볼 텐데요. 이거 학교에서 설명 안 해주시면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그래도 여러분이 알고는 아마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윗접시 저울은 질량을 측정하는 저울인데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 기준이라는 거 본인이 왼손잡이라 그래서 이것과 반대로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다 대부분 다 뭐다? 오른손잡이 기준이다. 일단 평평한 곳에서 0점 조절, 수평 맞추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물체는 왼쪽 접시에, 그 다음에 이제 분동은 오른쪽 접시에 놓는데 이때 분동은 손으로 집으시면 안 되고 이거는 반드시 그렇죠. 핀셋으로 집어야 되고 요거 중요합니다. 지금 가로친 걸 다 주의하시면 돼요. 무거운 분동부터 올려놓는다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질량을 더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 이런 일반적인 물체 말고 이제 제가 이제 글씨를 써서 좀 가려졌는데요. 일정량 약품이요. 약품은 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가루로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량만큼의 가루를 퍼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평평한 곳에서 0점 조절하고 약포지를 올리는 학교도 있고 또는 약포지를 올리고 0점 조절을 하는 학교도 있어요. 이건 학교별로 이제 좀 다른 부분이고 근데 보통은 약포지를 올리고 0점 조절을 하는 게 좋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왼쪽 접시에 물질을 놓으셨잖아요. 물체를. 그런데 이거는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왼쪽 접시에 무엇을 놓는다? 그렇죠. 분동을 놓고 약포지 위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냥 퍼내는 게 아닙니다. 약수저를 이용해가지고 이 5g과 수평이 되게끔 내가 약품을 이렇게 덜어내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질량을 측정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앞으로 밀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